매년 여러분의 집에서 벌레들이 파티를 벌인다고요? 집에 벌레를 끌어들이는 예상치 못한 물건들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흰색 창틀과 문틀. 만약 집 밖이 흰색으로 칠해져 있다면 녹색과 파란색 같은 색을 고려해 보세요. 곤충들에게 덜 매력적이거든요. 만약 모기가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모기는 더 어두운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흰색 페인트를 유지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카드보드지 상자. 바퀴벌레, 좀벌레, 흰개미 등등 다양한 곤충들은 카드보드지 상자와 그 상자에 쓰인 접착제를 먹고 삽니다. 이 다공성 소재는 벌레들이 자신들의 냄새를 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환경이죠. 이 작은 침입자들은 무리 지어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곤충들을 계속 끌어당길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카드보드지 상자는 버리고 가능하면 플라스틱 보관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감이 안 된 목재. 어리호박벌은 마감되지 않은 나무를 좋아합니다. 특히 나무에 구멍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벌은 나무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알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나 근처에 땔감 더미를 두지 않도록 하세요. 또 울타리, 현관, 집 처마가 모두 페인트 칠되어 있고 마감이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부엌 캐비넷이나 테이블처럼 집에 있는 어떤 나무 가구가 마감이 된 건지 확실하지 않다면 젖은 스펀지로 그 위를 닦아보세요. 만약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고 닦은 곳이 어두워진다면 마감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내팽개친 집안일처럼요. 높은 습도. 해충들은 습하고 따뜻한 곳에 자리 잡는 걸 좋아합니다. 지하실, 욕실, 부엌의 싱크대 등에서 벌레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습도를 조절하려면 배수 시스템이 올바르게 돌아가고 누수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항습기를 구입하여 집의 습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제습기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백색 전구. 밝은 흰색과 푸른빛은 곤충들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노란색, 분홍색, 주황색 톤의 빛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LED 전구는 백색 빛이 아니라 다양한 색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어떤 LED 조명은 백열등만큼이나 벌레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더 따뜻한 색을 내는 전구로 교체하는 것이 나을 거예요. 낡은 책. 책뿐만 아니라 특정 종류의 종이는 곤충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책, 신문더미, 편지 등 모두 조심하세요. 좀벌레와 바퀴벌레 같은 곤충들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셀룰로스를 먹고 삽니다. 이 성분은 종이에도 있죠. 그러니까 테이블, 선반, 심지어는 서랍에도 종이를 많이 둬선 안 돼요. 만약 오래된 책과 편지를 계속 간직하고 싶다면 밀봉할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세요. 식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화초는 벌레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화분에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파침에 물이 고여 있다면 벌레가 살기에 완벽한 습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실내에서 공기가 충분히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습도가 높아지는 것도 막고 흙도 잘 마르고 곰팡이의 성장도 감소하게 될 거예요. 식물은 더 건강해지고 더 이상 벌레에 시달리지 않을 거예요. 일석이조죠. 음식과 음료수. 만약 과일이나 야채가 너무 익었다면 버리거나 단단히 밀봉된 용기에 넣으세요. 파리가 아주 좋아하는 메뉴이기 때문이죠. 또한 탄산음료, 시럽, 식초처럼 달콤하거나 발효된 액체를 조심하세요. 엎질은 액체는 닦아내고 캔과 병을 열어두지 마세요. 더 좋은 방법은 음료수를 다 마셨으면 충분히 헹궈주는 겁니다. 네, 끝났어요. 벌레들아, 안녕. A를 소개합니다. 캐나다에서 온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A는 해변에서 긴 산책하는 걸 즐겨요. 아, 죄송합니다. 이 대본이 아니네요. 잠시만요. 맞는 대본을 찾아볼게요. 찾았어요. A를 소개합니다. 캐나다에서 왔어요. A는 긴 산책을 즐겨요. 슈퍼마켓의 칩 코너에서요. 글쎄요, 좀 희한하기는 하지만 좋아요. A는 또한 일상적인 사물의 원래 목적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자, 여러분은 특정 모델의 배낭에 붙어있는 네모난 패치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그저 장식으로 멋지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유일한 기능은 아니에요. 사실 래쉬탭, 돼지코, 운반골이라고도 알려진 이 작은 패치는 다양한 물건을 걸 수 있도록 고안됐어요. 캠핑을 가거나 글램핑을 간다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배낭을 가지고 갑니다.
자, 이제 바늘땀이 둘러져 있는 사각형 패치를 사용하여 밧줄에 걸 수도 있고, 등산 중에 옷걸이로 젖은 수영복을 걸 수도 있고, 심지어 신발끈으로 신발을 대롱대롱 메고 다닐 수도 있어요. 신발의 옆면에 있는 작은 구멍은 발의 땀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발이 좁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이 구멍을 통해 신발끈을 묶을 수 있고 더 좁은 발에 더 잘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발을 더 좁아 보이게 하고 싶다면 여기에 신발끈을 끼워보세요. 자, A로 돌아가죠. 지금은 A가 주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에요. 감자칩을 사러 슈퍼마켓에 가는 거죠. 푸틴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정용 오븐으로 감자칩을 만들려고 시도해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매우 실망스러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아무리 감자를 얇게 썰고 충분한 양의 기름과 정확한 양의 소금을 넣어도 감자칩은 여전히 흐물흐물하고 지나치게 구워지고 절대 프링글스 같은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가게에서 사는 것과 같은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칩 전문가들에 따르면 감자칩 디자인은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깊게 연구되고 또 연구된 결과물이었어요. 우선 우리가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칩과 연관짓는 곡선 모양은 과학적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퍼볼릭 패러볼로이드. 무슨 질병 이름 같지만 쌍곡 포물선을 뜻해요. 이 모양의 칩은 가장 큰 문제 중 일부를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첫째, 감자칩은 봉지 속에서 산산조각이 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봉지 안에서 며칠이 지나면 신선함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곡선의 모양이 도움이 되죠. 골판지는 안에 무거운 물건을 담아 운반하는 데 필요한 구조를 제공해요. 우리는 건축에서도 비슷한 과학을 볼 수 있는데 돔과 아치가 건물의 힘과 구조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칩이 곡선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빨리 칩을 먹으러 갈 수 있도록 서둘러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영구 마커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하는 물건에 영구적인 얼룩을 남기는 타입의 마커예요. 일반 마커라고 착각해서 영구 마커를 사용해 화이트보드 전체에 그림을 그렸다고 가정해보세요. 아니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도 화이트보드를 내다버릴 필요는 없어요. 아직 구할 방법이 있어요. 잉크는 사실 이름처럼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일반 마커를 사용해서 영구 마커로 그린 자국 위에 덧칠을 해요. 이전에 그린 것 주위에 작은 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린 것을 망칠 염려가 없어요. 일반 마커의 잉크가 영구 마커의 잉크와 혼합되도록 잠시 기다리세요. 일반 마커 잉크는 영구 마커 잉크의 색소를 용해시키는 용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제 종이 타월로 문질러서 닦아내면 다시 깨끗해집니다. 새로 사는 대부분의 옷이 작은 천 조각과 심지어 단추 한두 개와 함께 나오는 걸 본 적이 있나요? 단추들은 보통 떨어져 나간 단추들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천 조각은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찢어진 부분이나 구멍을 고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이 작은 헝겊 조각은 또한 어떤 종류의 세탁이 그 옷에 더 적합한지 시험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스포츠 코트에는 한쪽 면에 작은 문이 있습니다. 모양과 크기는 다양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보통 크기의 인간에게는 너무 작다는 거죠. 반려동물을 위한 문은 아니에요. 이런 문은 코트의 관리인을 위해 디자인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렇게 하면 코트 바닥을 쓸어낸 물건을 입구까지 가져가기 위해 코트 전체를 건너지 않고도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건전지. 우리 대부분은 건전지가 아직 사용 가능한지를 알아보려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만일 리모컨에 넣어보고 TV가 켜지는지 보는 방법 이외의 것을 찾고 있다면 이 방법을 써보세요. 여러 개의 배터리를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 매끄러운 표면에 떨어뜨립니다. 어떤 배터리가 튀고 어떤 배터리가 튀지 않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똑바로 세워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만약 아직 사용 가능한 배터리라면 여전히 조금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튀지 않을 거예요. 너무 많이 튀어오르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비어있거나 거의 고갈된 거예요. 우리가 매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볼 수 있는 평범한 소금과 후추 용기는 어떨까요? 식당이나 집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통 내용물을 빼내는 것이 어렵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주변에 두고 사용하기를 좋아해요. 다음번에는 용기에서 소금을 꺼내려고 팔 전체를 정말 세게 흔드는 대신 한 용기의 바닥과 다른 용기의 바닥을 문질러 보세요. 예를 들어 소금통을 뒤집어 아래를 향하도록 잡으세요. 이제 후추통을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두 바닥 부분을 함께 문질러서 원형 마찰을 일으킵니다. 소금이 쉽게 용기 밖으로 흘러나올 거예요. 놀랍죠? 가끔 차 안에서 신호 깜빡이가 깜빡이기 시작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디자인 오류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전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쩌면 그중 하나가 탔을 수도 있고 차는 단지 이 사실에 여러분의 주의를 끌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한밤중에 차를 세우고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주스박스 상단의 양쪽에 있는 작은 플랩이 매우 특별한 용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사실 주스 상자의 손잡이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상자가 눌려서 식탁을 엉망으로 만드는 걸 피할 수 있어요. 더운 여름날을 생각해보세요. 바다에서 하루를 보내거나 뒷마당 수영장에 몸을 담근 후 시원한 음료가 절실히 필요해요. 만약 찬장에 메이슨 유리병이 있다면 활용할 방법이 있어요. 바닥에 나사가 있는 믹서기가 있다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메이슨 유리병은 사실 믹서기에 나사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맛있는 과일 주스나 스무디를 메이슨 병에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믹서기의 입구를 빼서 메이슨 병에 부착하고 나서 믹서를 돌려야 합니다. 이제 스무디 기능을 누르고 영양이 가득한 음료를 즐기세요. 어떤 플라스틱 우유 용기는 일반적인 종이 상자보다 업그레이드된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어요. 아랫부분에 이 원형에 움푹 들어간 곳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첫째, 우유가 상했을 때 움푹 들어간 부분이 밖으로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우유를 더 이상 마시지 마세요. 두 번째로, 만약 우유를 바닥에 떨어뜨린다면 용기가 터질 위험을 줄이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멋지죠?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한번 시도해보고 아래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개들이 생명이라는 게 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우리보다 더 제한된 스펙트럼을 갖고 있지만 색을 보기는 봐요.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보라색을 꽤 잘 보죠. 하지만 주황색, 빨간색, 그리고 녹색을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 강아지 집을 다시 꾸며주고 싶다면 아마도 보라색과 파란색 색조를 고수해야 할 거예요. 동물, 식물, 그리고 인간들, 우리 모두는 사실 연결되어 있고 모두 같은 작은 조상으로부터 진화했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행성의 원래 조상인 루카예요. 38억 년 된 유기체인 모든 생명의 공동 조상의 약자예요. 눈을 감으면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기억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연구에서 눈을 감고 15분 동안 휴식을 취하면 그걸 더 잘 기억할 거라는 게 나타났어요. 공부를 하거나 지루한 정보를 기억하려고 할 때 좋은 기술이네요. 여러분의 눈 시작 부분의 분홍색은 사실 세 번째 눈꺼풀의 잔여물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신비한 막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 눈꺼풀은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특정 포유류와 조류에 훨씬 더 두드러져요. 하지만 인간에게 이 조직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우리가 결국 이걸 잃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감자가 빛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공장이든 창고든 밭에 있든 대부분 녹색으로 변해요. 이건 식물에게 녹색을 주는 색소인 엽록소를 형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니 초록색 감자칩을 본다면 그건 오랫동안 빛에 노출되었던 이 감자들 중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단지 몇몇 녹색 감자칩이 봉지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걸 먹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알고 보니 감자와 감자칩의 녹색 부분은 여러분에게 좋지 않아요. 이 녹색 감자칩을 한두 개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녹색 감자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가벼운 통증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렌지는 오렌지색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처음부터 많은 양의 엽록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애초에 이 감귤류를 녹색으로 만들어요.
이게 성숙하고 익으면서 엽록소는 과일이 서늘한 온도에 노출되면서 서서히 사라져요. 그때 주황색을 띠게 되죠. 하지만 또 이건 전 세계의 따뜻한 지역에서 나는 오렌지가 녹색으로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만약 아마존에서 펜, 책 한 권 또는 다른 것과 같은 작은 걸 주문했다면 물건에 비해 너무 큰 상자에 들어있는 걸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건 우연도 아니고 무작위로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복잡한 운송 알고리즘 때문이에요. 이건 같은 곳에 들어갈 다른 상자의 크기와 운송 차량의 크기도 고려해서예요. 작은 품목은 다른 상자와 같이 차 내부 공간에 맞는 상자 사이즈에 들어가서 상자들이 사방으로 굴러다니지 않게 하죠. 물리학자이자 발명가인 퍼시 스펜서는 우연히 마이크로파를 발견했어요. 그는 그의 레이더 장비를 위한 진공관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순간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초콜릿바가 녹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고 그래서 마이크로파를 계란에 쏘자 폭발했고 팝콘은 터졌죠. 이렇게 전통적인 오븐보다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음식을 데우는 훌륭한 도구를 발견한 거예요. 원래의 버전에서 오늘날 우리가 플레이도우라고 부르는 점토 같은 물질은 벽지 청소기였어요. 벽지의 그을음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발명되어 팔렸었죠. 그게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미백색으로만 그걸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걸 장난감으로 팔기 시작했을 때 그 물질은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생산되었어요. 오늘날 50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으로 살 수 있어요. 뽁뽁이는 처음에 약간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원래는 벽지였어요. 1950년대에 처음 나타났을 때 2명의 엔지니어가 2개의 샤워 커튼을 접착제로 붙이기로 했었죠. 그렇게 작은 공기방울들을 그 사이에 가두게 한 거예요. 그들은 일종의 질감이 있는 벽지를 만들려고 했지만 유행을 타지 않았어요. 몇 년 후 IBM은 일부 데이터 프로세스를 출하해야 했고 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이때 경이로운 뽁뽁이가 생겨난 거죠. 한 연구에서 단 1분 동안 뽁뽁이를 터뜨리는 게 30분 마사지한 것과 같은 진정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선풍기는 왜 공기를 차갑게 하지 않죠? 온도계를 앞에 두고 터보 모드를 선택해도 온도는 내려가지 않아요. 사실 온도계를 작동하고 있는 부품 옆에 두면 전류 덕분에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선풍기는 공기를 식히지는 않지만 안에 물이 있는 사람이나 다른 물체를 식혀줄 거예요. 선풍기는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순환을 개선해주고 또 증발 속도를 높여주는데 피부에 땀이 나는 걸 포함한 액체를 약간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팬 뚜껑 위에 작은 구멍이 있다는 거 알아차렸나요? 처음에는 무작위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건 생명의 은인이에요. 만약 실수로 이 뚜껑을 삼킨다면 이 구멍은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뚜껑이 기도를 완전히 막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밤하늘을 더 자세히 본다면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별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흰색이 가장 일반적인 게 사실이지만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으로도 반짝여요. 하지만 녹색별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별들이 초록빛을 발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초록빛을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별들은 다른 온도에서 탈 때 색깔이 다양해요. 가장 뜨거운 별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반면 가장 차가운 별은 빨간색으로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모두 여러 가지 색깔로 빛나요. 색 스펙트럼의 다양한 부분을 나타내는 다양한 빛의 파장을 방출해요. 우린 그 모든 파장을 따로따로 인식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배적인 빛의 파장만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지배적인 색을 의미해요. 그래서 중간 정도의 열을 가진 별들은 대부분의 경우 녹색 광자를 방출하지만 그게 녹색으로 보이지 않아요. 한 번에 많은 적색, 녹색, 청색, 그리고 노란색 광자를 발생시키는 걸 처리하려고 할 때 우리의 눈은 그걸 흰색으로 인식해요. 이건 태양과 같은 중간 온도의 별들이 우리에게 희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유예요. 우린 왜 눈을 깜빡일까요? 눈가를 촉촉하게 하고 세척하는 건 확실해요. 눈꺼풀을 감을 때마다 눈물샘은 눈 표면을 쓸어버리는 짠물질을 분비해요.
그러고 나서 그게 모든 작은 먼지 입자들을 씻어내고 안구에 노출된 부분들의 윤활유 역할을 하죠. 눈이 더 자극받지 않는 한 보통 4초에서 6초마다 눈을 깜빡여요. 그리고 나서 그걸 촉촉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 자주 눈을 깜빡이죠. 하지만 그것뿐이 아니에요. 눈을 깜빡이는 게 우리의 뇌를 쉬게 해줘요. 뇌는 항상 많은 걸 처리해야 하므로 중간중간 쉬는 게 공평하겠죠. 그래서 눈을 깜빡이는 건 우리의 뇌를 분당 15에서 20회 정도 구해줘요. 눈을 감을 때 우리는 뇌의 전원이 꺼지고 아주 짧지만 여전히 효과적인 정신적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정신활동을 요구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눈을 더 많이 깜빡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손톱이 있나요? 이건 일반적으로 모피, 털, 발톱, 그리고 발굽에서 찾을 수 있는 특정한 종류의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케라틴이라고 하죠. 그리고 발톱과는 달리 손톱은 평평하고 넓어서 잠재적인 부상으로부터 발가락과 손가락 끝을 보호하는 데 더 효과적이에요. 손톱은 민감한 부위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단단한 뒷면을 제공해서 작은 물체를 더 쉽게 잡고 분리시킬 수 있어요. 손톱이 없는데 어떻게 직소 조각 하나를 집어들거나 안감에 붙은 스티커를 벗길 수 있을까요? 추가 도구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유인원과 원숭이들도 발을 그런 섬세한 작업했어요. 영장류는 아마도 가지를 꽉 잡고 진드기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해서 손톱이 진화되었을 거예요. 산딸기, 블랙베리, 딸기, 체리는 베리류가 아니에요. 베리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3개의 층을 갖고 있어야 해요. 보호용 바깥쪽, 가운데에 육질이 풍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씨앗을 찾을 수 있는 안쪽 부분. 또 이 식물은 하나의 씨방이 있는 꽃에서 나와야 하고 2개 이상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르면 크랜베리와 블루베리는 베리류예요. 이 범주에 속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은 키위, 바나나, 수박, 토마토, 가지, 그리고 심지어 고추와 같은 더 많은 식물들과 함께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마도 귀와 코가 성장을 멈추지 않는 신체 부위라고 들었을 거예요. 이건 피부 변화와 중력의 영향 때문에 일어나요. 몸의 다른 부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변하지만 코와 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것처럼 잘 볼 수는 없죠. 개를 위한 교정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화려한 새우, 불꽃을 내뿜는 물고기. 동물의 왕국은 자연이 엄청난 창의력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놀라움으로 가득해요. 머리카락 한 가닥은 0.85kg까지 지탱할 수 있어요. 그건 이론적으로 여러분 머리에 있는 모든 머리카락이 다 자란 코끼리 2마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달팽이는 3년까지 잠을 잘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13시간에서 15시간 동안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30시간의 에너지를 얻어요. 매미는 13년이나 17년마다 땅속에서 나와요. 이건 다른 동물이 매미를 먹이 공급원으로 의존할 수 없도록 생물학적으로 적응한 거예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수명이 더 짧거든요. 과학자들은 초기 인류가 사냥하는 동안 과열되지 않기 위해 털을 잃었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대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을 저장하도록 진화했죠. 그래서 머리에 길고 두꺼운 머리카락이 뒤덮여 있는 거예요. 두피에는 지방이 없거든요. 개들도 사람처럼 이빨을 고치기 위해 교정기를 착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 발명품은 지금 30년 넘게 존재하고 있어요. 개들은 충치미 치아에 크라운을 했을 때 이빨 중 하나가 깨지면 치과 필링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원숭이인 피그미 마모셋은 여러분의 엄지를 나무줄기처럼 안을 수 있어요. 부엉이는 파란색을 볼 수 있는 새예요. 그리고 사실 인간처럼 눈알을 갖고 있진 않아요. 눈 튜브에 더 가깝죠. 왜냐하면 우리 눈처럼 눈구멍 안에서 움직일 수 없고 머리 전체를 돌려야 하거든요. 나비는 발로, 뱀은 혀로, 문어는 팔로 냄새를 맡아요. 지하엔 장님 쥐가 살며 터널 벽에 무리를 부딪히면서 서로 정보를 보내요. 술록은 계절에 따라 눈색이 변해요. 여름에 눈은 황금색이고 겨울에는 파란색이에요. 벌들은 흔드는 춤으로 다른 벌들에게 꽃가루의 공급원 위치를 알려줘요. 기록된 가장 빠른 인간의 펀치는 시속 72km예요.
갯가재는 시속 80km로 공격해요. 또 이 생물들의 눈에는 인간은 세계인에 비해 빛에 민감한 16개의 원뿔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덕분에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색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에도 갯가재는 화려한데 갯가재끼리 서로를 어떻게 볼지 상상을 뛰어넘어 환상적일 것 같네요. 하지만 딱총새우는 물속에서 흰 뜨거운 기포를 만들 정도로 빠르게 큰 오른쪽 집게를 닿는 힘으로 천적을 이겨요. 그리고 말 그대로 뜨거워요. 이 작은 기포의 온도는 순간적으로 거의 태양 표면의 온도에 도달해요. 우리가 아는 가장 오래된 나무는 무드셀라라고 하는데 4700살이에요. 기원전 27세기의 묘목이었죠. 돌고래는 뇌의 한 부분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다른 한 부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잠을 자요. 말은 저와 여러분처럼 심장이 하나예요. 하지만 발바닥에 제차라고 불리는 심장 같은 기관이 있는데 이게 말이 설 때마다 다리 위로 피를 뿜어 올려줘요. 많은 종류의 해마들이 카멜레온과 비슷해요. 색을 바꾸는 능력뿐만 아니라 두 눈이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도 닮았어요. 어떤 해마는 마음대로 색을 바꿀 순 없지만 서식지와 섞일 수 있는 색을 갖고 태어나요. 예를 들어 산호에는 빨간색, 조류에는 녹색이요. 아기 홍학은 회색을 띠는 흰색이에요. 홍학이 먹는 조류와 해산물은 카로티노이드라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그 덕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홍학은 분홍색 깃털을 가지게 되죠. 당근에 있는 것과 같은 물질이며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여러분의 피부는 주황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얼룩말의 흑백은 포식자로부터 숨는 데 도움이 안 돼요. 이게 하는 일은 체체파리아와 같은 위험한 곤충이 묵는 걸 피하는 데 도움을 줘요. 파리가 얼룩말을 보지만 다가가면 옆을 지나치거나 말과 부딪혀 튕겨져 나가요. 아무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한 이론은 얼룩말의 흑백의 털이 곤충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고 해요. 큰 키와 좋은 시력 덕분에 기린은 멀리서 다가오는 위험을 볼 수 있어요. 머리가 감시탑 같은 거죠. 그리고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위험을 경고해요. 낮은 콧소리의 도움으로 말이죠. 갈매기는 소금물을 먹을 수 있어요. 눈 근처에 소금을 분비해내는 분비선이 있어요. 이 분비선들이 바닷물을 매우 빠르게 정화시켜요. 그리고 짠 잔여물은 콧구멍을 통해 나와요.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불가능한 생물은 해파리일 거예요. 눈, 귀, 코와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감각기관이 없는 데다가 골격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뇌나 심장이 없어요. 몸이 거의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다에서 해파리를 꺼내서 해안가에 두면 해파리는 곧 녹아요. 동시에 안전한 환경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해파리종도 있어요. 투국의 눈은 머리 측면에 2개, 껍데기 위에 5개, 입 근처에 2개, 그리고 꼬리에 1개가 더 있어요. 마지막 건 광수용기로 쓰여요. 햇빛을 포착하고 개에게 밖이 낮인지 밤인지 알려줘요. 쨍쨍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서도 하마의 피부는 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만의 자외선 차단제를 생산해내기 때문이죠. 온몸을 덮는 일종의 분홍색 땀이에요. 캥거루쥐는 물 없이도 몇 년을 살 수 있고 가끔 평생을 살 수도 있어요. 캥거루쥐는 극도로 건조한 사막에 사는데 먹이인 씨앗과 식물로부터 필요한 모든 물을 얻어요. 바실리스크 이구아나는 물 위로 달리는 묘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선 뒷발에는 물속에서 펼쳐질 수 있는 긴 발가락이 있어요. 그 결과 도마뱀의 발은 물과 더 넓은 표면과 접촉하게 돼요. 그런 다음 물 위를 달릴 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다리를 펌프질해요. 이게 물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을 수면에 있게 해주는 작은 공기 주머니를 만들어내요. 카디날피쉬는 다 이유가 있어서 불꽃을 뱉는다 라는 소리를 들어요. 이 작은 생물이 동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인 패충류를 너무 많이 마구 먹으면 생물 발광 때문에 물고기의 몸 안에서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 결과 포식자들에게 노출되면서 카디날피쉬는 눈에 더 띄게 되죠. 그래서 이 물고기가 패충류를 뱉어내는데 그게 마치 푸르스름한 불의 폭발을 내뿜는 것과 같아 보여요. 주머니쥐는 뱀독의 면역이 있어요. 비닐은 이 생물들이 위험한 화학물질을 중화시키는 걸 돕는 펩타이드예요. 뱀들이 주머니쥐 식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인 이유죠.
미어캣은 눈 주변에 어두운 반점이 있지만 이 검은 반점이 단지 이 동물들을 더 사랑스럽게 만들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내장된 선글라스 역할도 해요. 반점 위에 있는 어두운 색의 털은 이글거리는 태양을 차단해 미어캣은 하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요. 게다가 새들과 다른 포식자들을 감시하는 보초병은 위험을 쉽게 알아차리고 동료들에게 경고할 수도 있어요. 연어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을 무한하게 할 수 있는 숙련된 항해사예요. 하지만 이 경쟁은 공정하지 않아요. 연어는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고 길을 잃었을 때 이 지식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딩고는 사람처럼 돌아가는 손목을 갖고 있어요. 이게 나무에 오르고 먹이를 잡기 위해 발을 손처럼 쓰고 심지어 문을 여는 데 도움을 줘요. 해면치레는 동물의 왕국에서 스타일의 아이콘이에요. 자신만의 모자를 만들기 위해 바다 해면을 파고 잘라요. 하지만 이 모자의 목적은 보호예요. 해면치레는 포식자들로부터 숨고 물리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걸 써요. 날다람쥐는 분홍색을 내뿜으며 자외선 아래에서 빛나요. 그건 날다람쥐가 빛을 흡수하고 그걸 다른 파장으로 다시 방출하기 때문에 일어나요. 식료품 카트에는 고리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잠바를 카트한 감자와 양파 한 무더기 옆에다 넣어두고 싶지 않으시죠? 그쵸? 대신에 고리에 거세요. 고리는 카트를 더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줘요. 또 카트 바닥에는 멋진 부분이 있는데요. 카트가 가득 차면 추가 구매를 위해 들어서 장바구니를 달면 돼요. 철로 된 부분을 다 들어서 바퀴 위에 있는 가로막대기 위에 놓고 편리한 고리로 고정시키세요. 이빨에 귀찮은 시금치가 끼었다면 이 팁을 써보세요. 헐렁한 치실로는 다 꺼내기 힘들 수 있어요. 좀 더 팽팽하게 하기 위해서 매듭을 묶으면 돼요. 치약의 줄무늬는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마케팅 속임수예요. 70년대 인류 치약 브랜드에서 파란색 줄무늬를 추가해 자신들의 치약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냥 흰색인 치약의 효과도 그만큼 좋아요. 하지만 칫솔에 있는 파란 털은 사실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빠지거든요. 파란색이 희미해지면 새 칫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자물쇠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을 본 적 있으세요? 이것에 숨겨진 기능은 녹슬지 않게 물을 빼내는 거예요. 또 자물쇠에 기름을 칠하는 곳이기도 하죠. 거기에 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열고 잠그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동전 가장자리에 있는 흠은 그저 보여주기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장자리를 깎아내고 가장자리를 녹여 새 동전을 만들곤 했어요. 하지만 새 디자인 덕분에 누가 가장자리를 깎아낸 건지 쉽게 알 수 있죠. 여전히 오렌지 껍질을 까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세요. 우선 위와 아랫부분을 잘라내세요. 옆면을 잘라 당겨서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크림의 뚜껑에 고상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이유가 있어요. 이런 튜브들은 보통 호일로 밀봉되기 때문에 열려다가 손톱 부러지지 않으려면 뚜껑을 뒤집어서 밀어넣기만 하면 돼요. 모든 병뚜껑 아래에 있는 작은 동그란 판은 평생 탄산음료 제공하겠다는 쿠폰이 있는지 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음료를 맛있게 또 탄산을 많게 유지해주죠. 뚜껑은 음료를, 동그란 고무판은 탄산을 보존해주죠. 여러분이 마시기 전까지 말이에요. 만약 펜을 지우려고 지우개에 파란 면을 쓴다면 여러분의 공책은 아마 구멍으로 가득 찰 거예요. 파란 부분은 더 두꺼운 종이에 쓴 뭔가를 지울 때를 위한 겁니다. 종이가 두껍기만 하다면 연필과 잉크도 지울 수 있어요. 머리핀의 홈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지 않으면 핀이 제자리에 고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늘 머리 가까이 밑쪽으로 있어야 해요. 그래도 느슨해지나요? 머리에 꽂기 전에 헤어스프레이를 머리핀에 바로 뿌려보세요. 많은 유리병에는 대개 바닥에 일종의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멋있어 보이고 싶을 때 유용해요. 엄지손가락을 움푹 들어간 곳에 넣고 부어보세요. 이 기술의 이름은 펀트예요. 지역 커피 판매대에 있는 설탕 스틱들은 새롭고 쉬운 방법으로 열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보세요. 가운데를 찢어서 열어보세요. 손가락에 설탕도 안 묻고 종이 조각도 없고 커피도 행복해 하네요. 화장솜 팩에는 저런 끈이 달려 있어서 편리하게 화장실 고리에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매번 풀고 다시 조이고 할 필요는 없어요. 팩 밑을 보세요.
절추선이 있죠. 조심스럽게 뜯고 쓰면 돼요. 문 손잡이는 보통 놋쇠, 청동 또는 다른 구리합금으로 만들어져요. 왜일까요? 항균성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퍼지는 걸 막아줘요. 두어 시간만 지나면 성가신 미생물은 사라집니다. 그래도 손을 씻는 것 잊지 마세요. 병 목이 긴 데엔 이유가 있어요. 병이 아니라 목 부분을 잡으세요. 차가운 음료를 즐기고 싶다면요. 지퍼가 2개라니 너무 많은가요? 그럴지도요. 하지만 똑똑한 도난방지 장치로 유용해요. 그냥 같이 잠그세요. 이제 아무도 여러분의 백팩을 열 수 없어요. 자물쇠가 없나요? 소매치기들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뭐든 끈으로 묶거나 종이 클립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옷깃 귀에 있는 그 작은 단추는 넥타이를 자리에 고정하는 데 쓰여요. 넥타이가 뒤로 도망가는 건 원치 않으시죠? 신발 제조업체들은 고객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운동화에는 미리 설치된 특수 반물집 시스템이 있어요. 굉장한 걸로 들리지만 기본적으로 운동화 위에 있는 여분의 구멍들을 말해요. 신발끈을 뒤로 끼워 여분 구멍에 고리를 만들어 봐요. 끈을 교차해서 고리를 통과시켜요. 이제 발을 제자리에 고정시키게 끈을 아래로 당겨요. 이제 뛰어요. 가방, 신발, 심지어 간식을 살 때도 실리카 겔 팩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버리지 마세요. 과한 습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신발이 약간 축축할 때마다 밤사이 그 안에 몇 개의 젤팩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은 여지껏 샴푸를 잘못 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요지는 이거예요. 머리에 바르지 말고 우리에 바르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만든 거품이 머리로 흘러내릴 거예요. 공책 여백은 여분의 메모를 하거나 이모티콘 그리기 연습용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일을 보호하기 위해 발명되었죠. 사람들은 배고픈 쥐가 주변에 많이 있는 곳에서 살았어요. 쥐들은 종이를 갉아먹어 사람들이 공책에 적은 것을 갉아먹곤 했죠. 배고픈 설치류에게 뺏기지 않게 사람들로 하여금 메모를 가장자리에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하라고 알리기 위해 여백선을 만든 거예요. 솔로컵은 모든 바베큐 파티의 핵심이죠. 하지만 이 빨간 컵들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져요. 액체를 재는 데 쓸 수 있어요. 밑에 줄은 30ml, 두 번째 줄은 148ml, 그리고 세 번째 줄은 355ml와 같아요. 차에 우유를 넣고 싶다면 다음에 이 팁을 써보세요. 우유가 반대편에서 부어보세요. 덜 철벅거리고 조절하기가 더 쉬워요. 자동차 머리 받침대는 편안함, 분리형 머리 받침대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머리 받침대를 빼내면 튼튼한 쇠 막대기 2개가 보일 거예요. 만약 차에 갇히거나 잠기게 된다면 막대로 창문을 부수고 나갈 수 있어요. 여자 셔츠에는 단추가 왼쪽에 있어요. 비록 약 85%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말이 될 텐데 말이죠. 중요한 건 옛날에 부유한 여자들에겐 옷 입는 걸 도와주는 가정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추가 왼쪽에 있는 게 일이 훨씬 더 쉬웠거든요. 이제 아셨죠? 백미러의 탭은 실제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방향제, 커다란 털복숭이 주사위, 큰 스마일 이모티콘을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거울의 낮과 밤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예요. 밖이 어두우면 야간 모드가 뒷차에서 나오는 빛을 막아줘요. 맥플러리 수푼에는 네모 손잡이가 있죠. 이건 아이스크림 기계에 바로 부착되어 아이스크림과 토핑이 함께 섞여 컵에 바로 들어가죠. 직원들의 시간을 많이 절약해주고 게다가 기계마다 씻지 않아도 되기에 물도 절약되죠. 나무 옷걸이는 너무 뜨거워서 당신의 옷을 태워버릴 수 있어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더 멋있고 더 자연스럽죠. 하지만 이걸 써야 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천연 나방 퇴치제인 삼나무로 만들어졌거든요. 보너스 팁. 옷장에 마른 오렌지 껍질을 넣어봐요. 다시는 그 안에 나방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게 올바른 머리빗 사용법이에요. 가로로 쓰지 마세요. 수직으로 잡아주세요. 솔이 세로로 늘어져 있죠? 빗을 수평으로 잡으면 이 솔들이 구부러지기 시작해요. 직접 확인해보면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선글라스를 벗어요. 어디에 숨기시겠어요? 손에 들고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셔츠 깃에 안경을 거실 건가요? 아님 주머니에 넣으시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렌즈가 안쪽으로 향하고 안경 다리는 하나만 나오게 안경을 가슴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경이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거예요. 에티켓의 규칙에 따르면 항상 방, 건물, 엘리베이터를 나가는 사람들을 먼저 나가게 한 다음에야 들어가야 해요. 이 간단한 규칙은 충돌과 어색한 상황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죠. 집에 페인트 롤러 있나요? 여러분이 수리하고 벽을 칠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롤러에 페인트가 두껍게 묻는 게 보이시죠?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닦죠. 누군가는 물로 그걸 씻거나 칼이나 종이로 페인트를 긁어내요. 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페인트 롤러를 위한 특별한 고무 청소기를 살 수 있어요. 이 날 모양은 롤러에 완벽하게 맞고 모든 먼지를 긁어내죠. 이쑤시개는 식당과 카페의 식탁 위에 항상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은 후 이를 쑤실 때 잘못 사용해요. 올바르고 교양 있는 방법은 화장실에 가서 조심스럽게 모든 음식을 빼내는 거예요. 식기세척기 타블렛의 껍질을 떼어낼 필요 없어요. 2층은 얇아요. 그냥 탱크에 넣으면 물이 껍질을 녹일 거예요. 배고픈데 냉장고에서 피자를 찾을 때 느끼는 행복감 아시죠? 어떻게 다시 데우실 거예요? 전자레인지나 오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좋은 대안이 있어요. 프라이팬을 데우고 그 옆에 피자 한 조각을 놓으세요. 반대편에 물을 조금 부어요. 그러고 나서 뚜껑이나 호일로 팬을 덮으세요. 조심하세요. 몇 분 후에 꺼내서 피자를 맛보세요. 완벽하죠? 전동 칫솔로 빠르게 움직이며 치아를 닦지 마세요. 이 장치는 앞뒤로 부드럽게 움직여야 해요. 자켓에 단추가 달린 이 어깨끈에는 용도가 있어요. 이것들은 배낭끈이 미끄러지지 않게 여러분의 어깨에 단단히 매기 위해 발명되었어요. 직접 해보세요. 끈을 풀고 배낭을 메고 다시 묶어보세요. 주스나 우유를 부을 때는 구멍이 뚫린 부분을 위로 가게 하세요. 그럼 튀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물 내리기 전에 변기 뚜껑을 항상 내리세요. 열어놓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더러운 물 입자들이 튀고 전체 공간을 오염시켜요. 많은 사람들이 부엌에 조미료 쉐이커를 두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은 음식에 향신료를 붓기 위해 그걸 흔들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들 중 한 명이라면 바로 멈추세요. 그냥 뒤집어서 구멍이 뚫려있는 상단 덮개를 돌리면 돼요. 막힘없이 향신료가 쉽게 떨어져 나올 거예요. 입냄새가 나나요? 어떻게 확인할 건가요? 손바닥에 대고 숨을 쉬면 느낄 수 있지만 이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손목을 핥는 게 훨씬 좋아요. 혀끝으로 하지 말고 가운데 부분으로 핥아주세요. 냄새를 맡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여러분과 얘기할 때 느끼는 거예요. 호흡을 상쾌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입이 말라요. 침으로 촉촉하게 해주지 않으면 많은 박테리아가 침 안에 축적돼요. 그리고 이게 입냄새를 나게 하죠. 오븐 문에 있는 유리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오븐의 유리문을 닦을 수 있는 붓을 거기에 꽂을 수 있어요. 이 공간의 입구는 문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 선반을 열고 소를 구멍으로 밀어 넣으세요. 날달걀에서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한 숟가락을 사용하거나 병으로 할 수 있죠. 누군가는 껍질에서 달걀 흰자를 천천히 부어요. 특히 처음 해보는 경우에는 어느 방법도 쉽지 않죠. 하지만 별도의 장비 없이도 훨씬 효율적으로 노른자를 추출할 수 있어요. 그냥 날달걀을 접시에 붓고 노른자를 꺼내세요. 손으로요. 하지만 그 전에 손가락에 마늘을 바르세요. 밥을 짓기 전에 찬물에 쌀을 씻는 게 더 낫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물은 건조한 곡물을 서로 분리시켜주는 데 도움이 돼요. 요리할 때 씻은 쌀알은 달라붙지 않아요. 이러면 밥이 포슬포슬하고 맛있어져요. 마늘을 까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에 넣는 거예요. 끝을 잘라내고 전자레인지에 20에서 30초간 두세요. 됐어요. 이제 쉽게 벗길 수 있어요. 스파게티 한 팩을 제대로 여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두 손으로 잡으세요. 똑바로 잡고 아랫부분을 탁자에 부딪히세요. 힘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팩의 아래쪽이 테이블 표면에 균일하게 닿을 거예요. 약간의 편차는 스파게티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손바닥으로 등을 세게 쳐서 열 수도 있지만 이 옵션은 더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해요. 여행 중에 여행 가방을 보호용 플라스틱 필름으로 싸지 않아도 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대신 티셔츠를 사용하세요. 옷을 여행 가방 위에 덮개로 덮고 플라스틱 포장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기 가운데 구멍을 없애기 위한 쓰레기 봉투를 묶는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이 얇은 끈들을 한데 묶지 마세요. 맨 위를 잡고 매듭을 만들고 매듭을 고리를 통과해서 감으세요. 간단히 밀봉되었네요. 파티에서 과자 봉지를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봉지를 가로로 놓고 같은 쪽 두 모서리를 접은 후 이쪽을 약간 안으로 말아주세요. 테이블 위에 이 말아놓은 봉지 쪽을 올려놓고 상단을 열어보세요. 천장 팬에는 두 가지 작동 모드가 있어요. 겨울과 여름. 이걸 바꿀 스위치를 찾아야 해요. 겨울 모드를 활성화하면 팬이 공기를 끌어올려요. 여름 모드를 켜면 팬이 실내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 공기를 아래로 밀 거예요. 공항에서 짐을 잃는 게 두렵다면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공항 직원에게 보여주려면 여행 가방 사진을 미리 찍어야 해요. 또한 특별한 GPS 추적기를 사서 가방에 넣을 수도 있죠. 이건 6일 동안 작동할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어디에 있든 짐을 찾을 수 있죠. 오븐 아래의 여분의 공간은 후라이팬과 냄비를 보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음식과 함께 요리를 넣을 수 있어요. 오븐의 열이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줄 거예요.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손님이 늦을 때 유용하겠죠. 목욕 가운 벨트를 뒤로 넘기지 마세요. 꺼내서 배의 측면에 있는 고리에 통과시키세요. 그런 다음 벨트를 원하는 대로 매세요. 목욕 가운이 몸에 꼭 맞을 거예요. 전자레인지에서 뜨거운 팝콘 팩을 꺼냈는데 터지지 않은 작은 알갱이들이 그 안에 있는 게 느껴져요. 봉지를 열기 전에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꼭대기에 있는 이 작은 구멍 보이시죠? 그걸 접시 위로 흔들면 모든 알갱이가 그 사이로 떨어질 거예요. 새 옷에 함께 딸려오는 천 조각을 보신 적 있나요? 패치가 아니에요. 세탁하기 전에 쓰는 첫 번째 테스트 대상이죠. 이 조각을 세탁기에 넣고 어떻게 될지 볼 수 있어요. 만약 모든 게 괜찮다면 안전하게 옷을 세탁할 수 있어요. 오렌지 껍질을 벗기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자르고 가운데 부분에 칼집을 내요. 이제 과일 껍질을 벗겨내면 돼요. 중국 음식이든 종이 용기를 펼쳐서 접시처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공간이 더 많아지고 음식을 더 빨리 식힐 수 있죠. 자, 배고픈데 아직 3코스짜리 식사는 할 준비가 안 됐다고요? 대신 라면은 어때요? 아, 물 끓었네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만 문제가 있네요. 스티로폼 컵이 깨져서 면이 다 드러났네요. 잠깐, 컵 바닥에 공간이 있네요. 왜죠? 그 공간은 회사가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니라 면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컵에 담긴 라면은 좀처럼 깨지지 않는데 봉지에 든 라면은 엉망진창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는 미들 서스펜션이라는 기법이에요. 배달 트럭에서 찌그러지는 걸 막기 위해 면은 단단하게 포장됩니다. 면을 길고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맛있는 면을 더 고르고 부드럽게 해주죠. 아침 입냄새는 최악이죠. 다행히 이걸 없앨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저 구강청결제가 여러분의 입을 씻기 위해 발명되었다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구강청결제는 원래 바닥 청소제로 발명되어 팔렸어요. 수년 동안 병원의 소독제로 팔렸죠. 사실 잘 팔리진 않았어요. 어떤 마케팅의 천재들이 이걸 구강청결제로 다시 이름을 지었고 그 뒤로 새로운 역사를 맞이했죠. 그러니 이를 닦은 후에 리브랜딩 하는 것이 꽤 강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어렵죠. 스트리밍도 없고 온라인 게임도 없고
귀여운 새끼 고양이 사진도 없다니. 네, 그런 걸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상관 있나요? 프로토타입의 인터넷은 아파넷 또는 현대연구계획국망이라고 하죠. 이 기계는 매우 민감했어요. 누군가가 이걸 끄는 걸 막기 위해 어떤 영리한 과학자가 이렇게 강력한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였어요. 이 기계는 서버예요. 전원을 끄지 마세요. 빨간 잉크로 쓰여 있었죠. 센스 있죠? 교수님이 여러분 공책 여백에 메모하도록 하는 건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여백이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만 빼면요. 이건 쥐 보호 장치예요. 옛날에는 쥐가 항상 종이를 갉아먹어서 종이 가장자리에 뭔가를 쓰면 결국 배고픈 쥐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잘 배치된 줄 몇 개가 여러분의 훌륭한 대답이 먹히는 걸 막아줬죠. 아, 이 피자 다 못 먹겠어요. 남은 걸 덮어놔야겠어요. 다행히 제겐 플라스틱 랩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당기면 롤이 저절로 튀어나와요. 프리즌 브레이크네요. 랩이들은 길고 얇은 상자를 보면 여러분을 도와줄 작은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양쪽 끝에 있는 판지 탭이죠. 밀어 넣으면 랩이 고정돼요. 이런 걸 여지껏 못 봤다니. 점심시간이에요. 오늘은 캘리포니아 롤이 먹고 싶은데요. 김, 쌀, 오이, 아보카도, 그리고 게살. 맞나요? 사실 이건 가공된 게맛살이에요. 기본적으로 설탕과 섞인 값싼 흰살 생선이에요. 그런 다음 생선 혼합물은 가열되고 압착되어 모양이 잡히죠. 맛있네요. 그래서 바다의 핫도그라고 불리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방금 지어낸 거예요. 전자레인지에는 우리 모두가 본 적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비밀이 있어요. 문에 있는 그 검은 망사는 패러데이 상자예요. 이것은 전자기 에너지, 즉 전자파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리되는 것도 막아주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빨리 데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전자레인지에 하나씩 있고 품질도 다양해요. 이 패러데이 상자는 폰 신호도 막을 수 있어요. 이건 유용할 것 같네요. 자, 전화 받는데 팝콘 터지는 걸 멈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비행기 모드가 더 쉽긴 해요. IQ 테스트 받고 자신이 아인슈타인 수준으로 똑똑하다는 걸 깨달은 적 있나요? 저도 없어요. IQ의 중간값은 100에 불과해요. 게다가 아인슈타인이 그 시험을 봤다는 증거도 거의 없죠.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이 너무 모호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시험은 공부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고안되었어요. 나중에 그들은 이게 지능을 식별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원래 그걸 위해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니에요. 저기 뽁뽁이 한 번도 안 터뜨려 봤나요? 좋은 걸 놓치고 있네요. 그리고 짐작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나 터뜨리는 재미로 사용될 의도는 없었어요. 원래는 질감이 새로운 벽지로 발명되었어요. 2개의 샤워 커튼을 함께 밀봉함으로써 첫 뽁뽁이가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그 아이디어는 전혀 유행하지 못했어요. 벽지로 실패한 후 이것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죠. 민감한 물건들을 보호할 수 있던 거예요. 첫 컴퓨터가 선적되었을 때 뽁뽁이가 큰 도움이 되었죠. 방마다 벽지가 뽁뽁이로 된 집을 상상해보세요. 최고일까요? 최악일까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 중 하나를 판매하고 있다면 회사의 비밀을 어떻게 지키시겠어요? 코카콜라 만들어내는 포뮬라엔 특허가 없어요. 처음에는 있었는데 뭔가를 바꾸고 나선 특허가 하나도 통과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이 비밀 공식은 회사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코카콜라의 라이벌도 그 비법을 원하고 있죠. 2006년 불만을 품은 한 직원이 비밀을 팔아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저기 새로 산 매트리스 좀 봐요. 법률상 규칙에 따라 이것을 제거하지 마세요 라는 택 못 봤어요? 그거 농담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좋은 소식은 이 택은 여러분이 아닌 매트리스 판매자를 위한 거예요.
100년 전 매트리스 제조업자들은 매트리스 속을 기본적으로 아무 걸로 채워 만들어내곤 했어요. 동물털, 오래된 병원 침대나 옷, 그러다 엄격한 법으로 오래된 병원 침대가 쓰이는 게 규제되었죠. 그런 매트리스는 세균으로 가득하거든요. 이제 비 오는 날 플레이도우는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만들 수 있죠. 밀가루, 물, 소금, 식용색소를 섞으면 짜잔! 창의적인 사람은 이걸로 몇 시간을 갖고 놀죠. 싸고 깨끗하고 독성이 없고 완벽한 점토죠. 근데 이걸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이것은 원래 30년대에 벽을 청소하기 위한 거였죠.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벽지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결국 플레이도우는 새로운 집을 찾아야 했죠. 자, 막대 사탕을 다 먹었는데 막대에 구멍이 뚫려 있네요. 이 구멍은 보여주기 위해서나 다 먹고 나서 악기로 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맛있는 사탕이 막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사탕이 아직 뜨거울 때 틀에 부어져요. 굳으면서 사탕은 구멍으로 흘러들어가 닷 역할을 해요. 막대 사탕은 별로라고요? 그렇다면 오랜 전통의 미국 구미베어는 어때요? 안타깝게도 이건 미국 게 아니에요. 독일 거죠. 한 독일 회사가 1922년에 이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름은 구미모모였어요. 어쨌든 이들은 라이브 쇼에서 춤추는 곰들로부터 영감을 받았어요. 이 간식은 결국 전 세계에 진출했죠. 키보드의 F와 J 키에 있는 작게 올라온 부분이 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이 작은 돌출부는 집게 손가락이 번개처럼 빠르게 타이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도록 도와줘요. 손가락을 F와 J에 고정시키세요. 특히 키보드를 보지 않을 때 모든 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자, 모두들 슬링키를 좋아하죠? 이게 신나는 음악을 배경으로 계단을 활보하는 걸 본 적이 있다면 축하해요. 여러분은 확실한 유튜브 팬이네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게 나왔을 때 참 좋아했는데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사실 장난감이 될 의도는 없었거든요. 이건 스프링이에요. 원래는 선박에 민감한 해상 장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어요. 재미와는 거리가 멀었죠. 하나가 테이블에서 떨어져 춤을 추며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온 그 놀라운 날까지 말이죠. 많은 실험 후 새롭게 개선된 슬링키가 탄생했어요. 그 과학자팀에게 메달을 주세요. 청바지에 있는 작은 주머니는 잔돈이나 열쇠를 위해 디자인된 게 아니에요. 원래는 회중시계를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였죠. 회중시계가 없다고요? 그게 왜 없어요? 1980년대 대유행이었다고요. 하지만 오래된 청바지를 흥미롭게 만드는 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주머니 쪽을 보면 튀어나온 리벳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과거의 멋진 패션이 아니에요. 이 리벳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것은 청바지에서 제일 마모가 많이 되는 민감한 부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죠. 옛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든 육체 노동을 하기 위해 청바지를 입어서 바지가 튼튼해야 했어요. 만약 그때 사람들이 요새 찢어진 청바지를 10만 원 내고 사는 걸 봤다면 아마 충격으로 쓰러질 거예요. 버블랩은 단지 여러분의 물건을 포장 안에 깔끔하게 보관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원래 용도는 다른 것이었어요. 누군가가 집안의 벽을 3차원 벽지로 장식하면 멋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벽 전체에 버블랩을 바르려고 했죠. 하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온실용 단열재로 판매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것도 실패였어요. 하지만 세 번째 시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작은 버블, 큰 버블, 어느 것을 더 좋아하세요? 거하게 저녁을 먹은 후 이를 닦으려고 합니다. 식사 후 양치는 당연하죠. 욕실에 가서 파란 칫솔을 집어듭니다. 위아래에 원을 그리며 치카치카 잘했어요. 이제 입안을 상쾌하게 해줄 구강세척제를 써볼까요?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그 구강세척제는 항상 그 용도로 쓰인 게 아니었어요. 한때는 소독제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손을 박테리아 없이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신선한 박하향.
구강세척제는 바닥 청소제로도 사용되었고 나쁜 질병의 치료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헤어토닉으로도 판매된 적이 있어요. 다음에 집 청소를 할 때 청소용 세제가 다 떨어지면 양동이 물에 구강세척제를 몇 뚜껑 넣어 사용해야겠어요. 플레이도 점토,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원하는 모양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잖아요. 쭉 잡아당겨 늘리고 공룡 모양을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긴 파랑국 숟가락을 만들 수도 있어요. 벽에 던지면 안 된다고요? 그럴까요? 네, 플레이도는 처음에는 벽지 청소용으로 만들어졌고 20년이 지난 후에야 오늘날 우리가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기를 좋아하는 점토가 되었습니다. 벽지에 묻은 그을음을 닦아내는 데 사용되던 흔한 방법이었어요. 당시엔 집집마다 석탄으로 난방을 했거든요. 반지는 큰 사업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반지를 착용하죠. 슈퍼볼에서 우승해도 반지를 받게 됩니다. 야호! 하지만 옛날의 반지는 단지 보여주기 위한 장식 이상의 것이었어요. 궁수들은 활줄로부터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 반지를 착용하곤 했고 바느질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멋지게 보일 수 있었죠. 이집트인들은 반지를 도장처럼 사용했어요. 개인 반지 서명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 아주 좋은 이집트 사무실로 걸어 들어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슨 이유에선지 모든 것이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사장님이 들어오십니다. 여기 사인해주세요. 그러면 종이 위에 약간의 왁스를 바르고 그 위에 반지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반지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플레이도 못지않게 슬링키도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특히 펑키한 음악을 배경으로 한 유튜브 영상이라면요. 사실 슬링키는 우연히 발명되었습니다. 1900년대에 한 엔지니어는 보트가 사방으로 움직일 때 민감한 항해 장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대신 그는 환상적인 장난감을 발명해냈죠. 러닝머신 위에 슬링키를 올려보세요. 제게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새로 구운 파이를 어디에 보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프리스비 위에 놓으세요. 주방장이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기를 원한다면요. 1871년 프리스비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은 바로 파이를 올려놓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주문하신 프리스비에 올린 딸기 파이예요. 하지만 대학생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용을 생각해냈습니다. 몸을 거꾸로 해서 프리스비 던지기 할 줄 아세요? 여러분은 베개가 솜처럼 부드러운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조금 딱딱한 것을 선호하세요? 최초의 베개는 전혀 푹신푹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처럼 단단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베개는 땅에서 머리를 들어 올려 작은 벌레들이 얼굴로 기어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베개는 부드러운 것으로 바뀌었어요. 제 목은 돌베개를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목이 뻐근해지네요. 저와 비슷하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도 하이힐을 신고 걸어보려다간 몇 초도 못 버티고 넘어지고 말 겁니다. 일어서는 것조차 문제가 될지도 몰라요. 16세기 페르시아 군인들은 말을 타고 활을 쏠 때 보다 정확하게 목표를 맞추기 위해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키가 조금 더 커지도록 도와주었던 거죠. 티셔츠. 왜 티셔츠라고 부르는 거죠? 혹시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게 불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티셔츠는 해군에서 발급되던 셔츠 아래에 있는 표준 속옷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약 100년 전 티셔츠라는 단어는 사전에도 없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로 돌아가 볼까요? 몇몇 사람들은 아이섀도를 하고 다녔어요. 패션에 있어서는 정말 앞서간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글거리는 뜨거운 사막 태양의 눈부신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섀도를 발랐습니다. 그때는 선글라스가 없었거든요. 또한 몇몇 의식의 일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 멋지게 보였을 거라는 건 확실해요. 아이섀도를 잔뜩 바른 얼굴로 스키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는 사람을 상상해보세요. 기억력이 나빠지고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답니다. 뭐라고요? 무슨 얘기 중이었죠? 서랍으로 가서 이걸 한 무더기 꺼내세요. 네, 포스트잇입니다. 이제 메모를 하세요. 포스트잇이 거의 다 떨어졌음. 오, 아주 효율적이네요. 포스트잇은 다양한 접착제를 연구하던 과학자에 의해 우연히 발명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혼합물을 시험하던 중에 그는 대부분의 표면에 아주 살짝 달라붙는 접착제를 만드는 특별한 공식을 발견했어요. 사실은 그 정반대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를 만드는 법을 찾으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말이에요. 벽에 액자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거요. 하지만 저는 포스트잇이 그렇게 강한 접착제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크리넥스는 어디서나 유용합니다. 특히 핫도그를 한 입 물었는데 겨자가 새어나와 손 전체에 묻는다면요. 원래 크리넥스는 다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콜드크림 리무버로 발명되었어요. 정말 특이할 정도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었네요. 수년 동안 사람들은 크리넥스를 온갖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고 특히 일회용 손수건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팀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알고 있고 애용하고 있는 크리넥스 티슈로 리브랜딩한 거예요. 매우 일반적인 용도로 말이죠. 여러분은 식당에서 멋있게 보이려고 하다가 식탁보에 음료를 엎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물을 주문하려고 했었는데 새로 나온 체리 퓨전인가 뭔가를 주문하라고 설득한 종업원에게 넘어간 덕분에 이제 식탁보에 얼룩이 심하게 남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닐랩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테이블 천을 랩으로 덮어서 쏟아진 음식물 등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원래 계획대로 잘 되지는 않았지만 대신 비닐랩의 훌륭한 새 목적을 찾았습니다. 음식 보관에 사용하는 거였고 그 목적의 안성맞춤이었어요. 그리고 가끔 이상한 장난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뭘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모자 위에 달린 폼폼 아시죠? 그게 왜 있을까 궁금했던 분도 계실 텐데 단지 장식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선원들은 그것을 조금 다르게 사용하곤 했습니다. 일종의 안테나처럼 사용했어요. 동물이 어떤 물체가 너무 가까이 있는지 감지하는 것처럼요. 곤충들도 가지고 있고 고양이와 다른 작은 포유동물들은 긴 수염을 사용하여 좁은 곳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람들은 폼폼 달린 모자를 사용합니다. 그 덕분에 더 이상 머리를 부딪히지 않게 됐어요. 요즘 많은 배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네모 패치는 대부분 장식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멋진 작은 도구였어요. 사람들은 여분의 장비를 네모에 걸거나 진흙투성이에 운동화를 묶는 데 사용하곤 했습니다. 수년에 걸쳐오며 그런 용도가 사라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재미있는 이름을 간직하고 있어요. 이 사각형을 래쉬탭 혹은 돼지코라고 부릅니다. 좋은 선글라스는 어느 옷에나 잘 어울려요. 단지 멋이 아니라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죠. 전문 운전사, 비행기 조종사, 건설 노동자 모두 좀 더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사용합니다. 약 1000년 전엔 판사들이 선글라스를 끼곤 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12세기 재판에 있어요. 판사가 이번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 궁금하다고요? 판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추측하려고 정말 열심히 애써보지만 알 수가 없어요. 판사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거든요. 누군가를 신문하는 동안 얼굴 표정을 숨길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죠. 다음에 출근할 때 자주 입는 셔츠를 자세히 보세요. 모든 단추구멍이 수직 모양일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구멍을 보세요. 수평 모양이죠? 셔츠의 아랫부분은 엉덩이를 가리는데 자주 당겨지기 때문에 그 힘을 견디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수평 단추구멍은 실수가 아니라 엉덩이가 움직일 때 옷이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거품 목욕을 할 때 욕조에 생기는 거품층은 단지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품층이 단열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목욕물을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시켜주죠. 모자에 달린 폼폼은 패션 때문에 달린 게 아닙니다. 원래는 선원들이 아주 낮은 배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단 거예요. 크래커에는 굽는 동안 갈라지거나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구멍이 있습니다. 만약 구멍이 없다면 크래커 안에 증기가 쌓여서 과자가 부서지게 될 거예요. 오렌지에 붙은 스티커의 숫자는 그냥 아무 숫자가 아닙니다. 만약 4자리 숫자의 첫 번째 숫자가 3 또는 4라면 이는 과일이 전통적인 농법으로 재배되었다는 뜻이에요. 5자리 숫자가 8로 시작한다면 오렌지가 유전적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로 시작하는 5자리 숫자는 과일이 유기농이라는 뜻입니다.
종이의 여백은 날짜나 쪽 번호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집에서 쥐가 아주 성가신 문제였어요. 종이는 쥐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였고요. 여백을 추가해 쥐가 중요한 내용을 베어물지 않고 빈 종이를 갉아먹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만든 거예요. 상자에 포장된 음식을 접시에 다시 담는다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종이 케첩 용기처럼 종이로 된 음식 포장 상자를 펼치면 음식에 맞는 완벽한 크기의 접시가 만들어집니다. 음료수병의 긴 목은 음료를 마실 때 그곳을 잡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에서 나오는 열이 음료수를 데우는 대신 병의 윗부분만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옷깃에 단추구멍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코트와 자켓에는 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옷깃을 잠가서 고정할 수 있는 단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옷깃을 닫지 않게 되었고 단추도 사라졌지만 많은 양복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쓰지 않는 전통적인 단추구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문에는 검은 격자가 그려져 있어서 안에 음식을 보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건 해로운 마이크로파가 빠져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패러데이 쉴드라고 하는 이 보호장치는 음식물이 제대로 요리될 수 있도록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배낭에 달린 알 수 없는 다이아몬드 패치는 밧줄 탭 또는 돼지코라고 합니다. 구멍에 끈을 꿰어 여분의 장비를 가지고 갈 수 있죠. 캠핑이나 긴 하이킹의 안성맞춤입니다. 골프공은 완벽하게 둥글지 않고 홈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부드럽게 공중으로 떠올라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더 멀리,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화장솜에는 두 개의 면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쪽은 화장을 할 때, 부드러운 쪽은 화장을 지울 때 사용합니다. 도넛에는 안과 밖이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생기기 전에는 겉은 바삭바삭해도 속은 종종 기름지고 익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애플 노트북 충전기에는 접을 수 있는 작은 다리가 있습니다. 충전기를 세워두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리를 펼쳐서 선을 감아 제자리에 고정하고 엉킴이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음료수병을 보면 병뚜껑 안에 동그라미가 보일 거예요. 이 동그라미는 액체와 음료에 김이 빠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 먹은 막대사탕 막대의 구멍은 삼켰을 때 질식을 예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탕을 제자리에 두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여분의 사탕이 속의 빈 튜브 속으로 들어가서 굳으면 사탕을 제자리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멍이 없었다면 사탕은 쉽게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라이더 가죽 자켓의 지퍼는 대각선으로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지퍼가 세로로 달렸다면 입은 사람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을 때 지퍼가 걸릴 수 있지만 대각선 지퍼는 그렇지 않을 테니까요. 주요 등의 작은 삼각형은 주유구가 자동차의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제 렌터카를 타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차를 세울 일은 없겠죠? 진공청소기에는 부속품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긴 솔이 달린 튜브는 무엇에 쓰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튜브는 먼지 제거에 적합하며 액자, 블라인드, 램프, 갓 등을 청소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초콜릿 박스 트레이의 작은 구멍에는 실제로 기능이 있습니다. 초콜릿 근처에 구멍을 누르면 손을 더럽히지 않고 바로 초콜릿이 튀어나오죠. 어떤 초고층 빌딩에는 엘리베이터만 가는 빈층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높이 제한을 우회하는 방법이에요. 몇몇 초고층 건물은 세울 수 있는 층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빈층이 있다면 층수를 늘리거나 건물 계약을 어기지 않고도 건물 높이를 높여 멋진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되죠. 이 텅 빈 층은 화재의 확산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여자 셔츠의 단추가 왼쪽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녀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혔기 때문에 단추를 왼쪽에 달면 셔츠를 입히기가 더 쉬웠죠. 그래서 왼쪽에 달린 단추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큐티클은 목적이 있으니 제거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큐티클은 손톱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큐티클이 없다면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나무 옷걸이와 플라스틱 옷걸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옷의 맵시를 살리는 것 외에도 삼나무 옷걸이는 나방과 벌레를 물리쳐주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자세히 보면 작은 구멍이 보일 거예요.
이 구멍은 실제로 비상시 또는 일상적인 유지보수 점검 시에 사용하는 열쇠 구멍입니다. 여러분의 청바지에 달린 동그란 모양의 단추는 리벳이라고 하는데요. 당겨지거나 움직일 때 옷이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바지의 가장 약한 부분에 다는 겁니다. 자유의 여신상 왕관의 뾰족한 모양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7개의 가시는 7개의 바다와 7개의 대륙을 나타내는데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뻗어나가기를 바라며 추가된 거예요. 여행 가방에는 지퍼 손잡이가 2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손잡이 2개를 연결해 자물쇠를 달고 도난을 방지할 수 있어요. 소금은 요리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강한 냄새도 없애줄 수 있습니다. 마늘을 썰고 손가락 끝에 소금을 문지르면 냄새가 제거될 거예요. 신발에도 효과가 있고요. 어디론가 급하게 가야 하는데 배터리가 없다면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후에 핸드폰을 충전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충전될 겁니다. 남성용 셔츠는 뒷면에 고리가 있어서 구김 없이 탈의실 고리에 걸어둘 수 있습니다. 바셀린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에나멜 가죽 신발의 흠을 제거하는데 아주 좋아요. 또 반짝이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트렁크에는 혹시 실수로 안에 갇혔을 때를 대비한 비상 걸쇠가 있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죠. 이유는 묻지 마세요. 더듬더듬 위치를 찾아서 잡아당기기만 하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토스터기 바닥에는 제거할 수 있는 비밀의 판이 있습니다. 성가신 빵 부스러기들을 청소할 수 있죠. 노트북 키보드를 보세요. 다른 키와 달리 F와 J에만 혹이 있을 겁니다. 손가락을 최적의 타이핑 위치에 두려면 이 2키의 집게 손가락을 올려야 해요. 그래서 키보드를 보지 않고도 타이핑할 수 있도록 이 홈을 추가한 거죠. 만약 상어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먹이를 주다가 집게 손가락을 잃으셨다면 운이 나빴다고 해야겠네요. 차나 커피에 우유를 부을 때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컵에 우유팩 구멍을 더 가까이 대고 부으려고 한다면 잠시 멈추고 우유팩을 반대쪽으로 돌린 다음 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흐름이 훨씬 더 원활해지고 나중에 엎질러진 우유를 닦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모든 건 물리학의 원리와 관련이 있어요. 만약 우유팩이 가득 찬 상태에서 입구를 컵 쪽으로 돌리면 우유가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는 동안 바깥 공기는 우유팩 안에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출입구는 단 한 곳이기 때문에 공기가 우유를 밀어내고 흐름을 방해해요. 우유팩은 반대쪽으로 돌리면 우유팩 위쪽에 빈 공간이 생기고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기 더 쉬워집니다. 따라서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더 이상 짜증나게 엎지는 일이 없을 거예요.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를 구동하는 기어 휠은 의도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약간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통 에스컬레이터 계단 자체보다 빠르게 움직여요. 휠의 고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가 계단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거나 심지어 더 느리게 움직인다면 꽤 낡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에스컬레이터가 3대 이상 있는 지하철역에선 시간에 따라 에스컬레이터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예를 들어 도심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에스컬레이터가 2대 이상이 위로 올라가고 변두리 지역에서는 그 반대일 거예요. 이것은 승객들이 더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내에서 일하고 집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출근하는 아침엔 더 많은 에스컬레이터가 그 사람들이 필요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편리하죠. 만약 밤에 비행기가 착륙할 때 조종사들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을까 걱정한다면 이제 안심해도 돼요. 지상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조명 시스템이 있어서 비행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활주로 있는 빨간색과 하얀색 불빛만이 아니에요. 사실 활주로 훨씬 전부터 불빛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조종사들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각각의 패턴은 각각 다른 의미가 있어요. 기장과 부기장들은 그걸 모두 암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상업용 비행기는 날개가 한 쌍이에요. 최초의 비행기는 2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엽기라고 불렸어요. 하나는 위에 있고 다른 하나는 동체의 바닥을 통과해요. 날개는 막대기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일종의 상자리 형성해서 비행기가 공중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했어요. 정말 사려 깊죠. 초기 비행기는 낮은 속도만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날개가 필요했지만 엔진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두 번째 날개는 필요 없는 것이 됐어요. 하지만 한 쌍의 날개는 여전히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60km로 달리면 속도의 추진력과 흥미를 느낄 수 있어요. 거의 시속 1000km로 날아가면 졸음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속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른 물체에 비교할 수 있을 때만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가까울수록 빠를수록 차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무, 사람, 집, 다른 차들이 옆을 잽싸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선 모든 것이 너무 멀어서 달팽이의 속도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스마트폰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직사각형 모양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직사각형이 돼야 해요. 직사각형은 화면에 가장 편리한 모양입니다. 화면 방향은 원하는 대로 핸드폰을 돌리면 바뀌어요. 예를 들어 둥근 모양의 화면을 사용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항상 맨 윗부분이 제자리에 올 때까지 손으로 돌려야 할 거예요. 아휴. 다음으로 주머니에 완벽하게 들어가요. 주머니는 너비보다 깊이가 깊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전화기가 딱 맞아요. 사각형이나 원형 전화는 더 불편할 거예요. 또한 직사각형은 다루기가 훨씬 더 쉬워요. 손바닥에 딱 맞고 동그라미나 사각형보다 느낌이 좋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물건들에 익숙해요. 그림, 종이, 책, 스펀지바, 액자, 동그란 모양의 화면은 좀 이상할 거예요. 원형과 사각형의 스마트폰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짐작할 수 있듯이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플래시로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실제 촬영을 하기 전에 스마트폰이 여러 번 깜빡이는 것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필름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옛날 사진 속에 무시무시한 빨간 눈을 기억하세요? 카메라가 딱 한 번 깜빡거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둠 속에서 눈의 동공은 더 잘 보기 위해 더 많은 빛을 포착하려고 더 커집니다. 그리고 동공이 카메라의 플래시를 반사하면 정목 현상이 나타나죠. 스마트폰의 경우 첫 번째 짧은 플래시는 밝은 빛으로 동공을 수축시키고 난 후에야 장치가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공포영화 속 생물체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지하철에 공중 화장실이 없는 데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어요. 안전과 재정입니다. 유지 보수 비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간이 화장실을 보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보안에 대한 우려입니다. 화장실에는 카메라가 설치될 수 없고 어떠한 의심스러운 활동도 눈에 띄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동차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태우는 차량에 안전벨트가 있어야 할 것 같지만 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심지어 스쿨버스에도 없어요. 사실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만일의 경우 승객들은 가능한 한 빨리 버스에서 내려야 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안전벨트를 푸는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두 번째로 버스는 크고 무거운 차량이에요. 도로에서 버스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다른 교통수단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충돌 시 버스는 자동차보다 훨씬 더 느리게 멈출 것이고 비록 버스 승객들이 확실히 충격을 느낄지라도 보통 그렇게 많이 다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객이 서서 탈 수도 있는 거죠. 호텔 카드키에 마그네틱 선이 있는 경우 휴대전화와 지갑에서 분리하세요. 문제는 키카드가 상당히 여러 차례 리셋되고 그 과정이 빠르고 쉽도록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있는 것과 같은 꽤 강한 자석은 키카드를 지울 수 있고 그러면 방에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호텔에서 분명 새로운 키카드를 제공해 주겠지만 여전히 불편해요. 만약 타코쉘이 제자리에 서지 않아서 짜증난다면 머핀 쟁반을 사용하세요. 쟁반을 뒤집고 기름을 뿌린 후에 그 틈에 또띠아를 넣으세요. 완벽하게 바삭바삭한 타코쉘을 원한다면 370도로 약 10분간 구우세요. 배고파지네요. 여러분은요? 바닥에 떨어진 귀걸이 또는 핀을 찾고 있나요? 진공 청소기 끝에 스타킹을 씌우고 바닥 위로 움직여보세요. 작은 물체가 진공 청소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잡히게 될 거예요. 물론 진공 청소기를 먼저 켜야겠죠. 가구에 흘린 양초 왁스는 얼음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긁어내려고 하다가 가구를 망치지 말고 비닐봉지에 얼음을 담아 왁스 위에 몇 분 동안 놓아두세요. 그러면 왁스가 차가워지고 굳어서 훨씬 더 쉽게 떼어낼 수 있을 거예요. 벽에 있는 크레용 자국은 부모에게는 최악의 악몽이지만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해서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몇 초 동안 크레용 자국을 가열하면 왁스가 부드러워져서 그냥 닦아낼 수 있어요. 새로 산 울 스웨터가 덜 가렵게 만들려면 에어 컨디셔너를 사용하세요. 미지근한 물에 린스 2테이블스푼을 넣고 15분 정도 담가두면 됩니다.
그런 다음 말리면 스웨터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욕조에서 거품 목욕을 할 때 생기는 그 거품층은 재밌기만 한 게 아니에요. 거품층은 단열재 역할도 해서 목욕물을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다음에 출근 준비를 할 때 즐겨 입는 셔츠를 자세히 보세요. 모든 버튼 구멍은 세로로 나 있지만 마지막 구멍은 가로로 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셔츠 아랫부분이 힙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잡아당겨지고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가로 단추 구멍은 실수가 아니에요. 힙을 움직일 때 셔츠가 찢어지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힙은 거짓말을 안 해요. 배낭에는 그 다이아몬드 구멍은 래쉬탭 또는 돼지코라고 불려요. 구멍에 줄을 끼워서 추가 장비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캠핑이나 장거리 하이킹에 최적이죠. 중국 음식 테이크아웃이 도착했을 때 접시에 옮겨 담는다면 필요 이상 일을 한 셈이에요.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종이 케첩 용기처럼 중국 음식 포장 상자를 펴서 완벽한 크기의 접시를 만들 수 있어요. 속이 빈 막대사탕 막대는 실수로 삼킬 때를 대비한 게 아니에요. 사탕을 제자리에 두기 위한 거예요. 여분의 사탕이 속이 빈 튜브와 구멍으로 흘러 들어가 굳게 되면 사탕을 제자리에 고정시킵니다. 만약 그냥 부드러운 막대라면 사탕이 쉽게 미끄러져 떨어졌을 거예요. 일부 고층 건물에는 엘리베이터와 몇몇 복잡한 기계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층이 있습니다. 이런 층을 기술층이라고 하는데 개발자들은 건물의 적절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건물 높이 제한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어떤 고층 빌딩은 층수에 제한이 주어집니다. 기술층은 비주거용이기 때문에 층수를 늘리면서 건축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면서 건물 높이를 더하고 더 멋져 보이게 해요. 이 층은 또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자세히 보면 작은 구멍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비상 상황이나 일상적인 유지보수 점검에 사용되는 열쇠 구멍이에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기술자가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꺼내줄 수 있어요. 소금은 요리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냄새를 없앨 수도 있어요. 휴, 마늘을 다지고 나서 손끝에 소금을 문지르면 냄새가 없어져요. 신발에도 효과가 있어요. 토스터는 바닥에 비밀 서랍이 있어서 성가신 빵 부스러기를 모두 제거할 수 있어요. 노트북 키보드를 살펴보세요. F와 J 키에는 돌기가 있지만 다른 곳에는 없어요. 손가락이 최적의 타이핑 위치에 있을 때 집게 손가락은 이 두 개의 키 위에 놓여야 합니다. 돌기가 있어서 키보드를 보지 않고도 타이핑할 수 있어요. 옷을 미지근한 물, 더 좋은 것은 찬물로 세탁하면 옷이 2배로 오래 갈 거예요. 빨랫줄에 널어서 말린다면 건조기를 사용한 것보다 더 오래 입을 수 있어요. 세탁을 덜 할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바래고 옷이 줄어드는 일이 덜 할 거예요. 또한 에너지 비용도 절약해 줄 거예요. 책의 빈 페이지는 실제로 저자의 서명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책 제조 공정과 관련이 있어요. 책은 큰 종이에 인쇄되는데 한 장에 4페이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 책에 인쇄된 페이지가 홀수라면 아마 메모용 빈 페이지가 생길 거예요. 상점 카트 고리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능이 있어요. 새 흰색 재킷을 카트에서 당근과 콜라 옆에 놓고 싶진 않을 거예요. 이 작은 고리는 쇼핑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카트의 모든 물건을 더 잘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에 들어요. 좋은 문 손잡이는 노츠의 청동 또는 약간의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금속들은 항균 효과가 있어요. 박테리아가 그 위에서는 훨씬 더 느리게 퍼집니다. 또한 몇 시간 안에 세균을 꽤 빨리 없애요. 땅콩 버터를 제대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평소대로 놓으면 머지않아 조금 굳어지지도 몰라요. 요령은 기름이 항상 바닥에 머물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도록 거꾸로 보관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는 땅콩 버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강아지는 어때요? 어느 커피숍에 가든지 모든 일회용 컵은 똑같이 생겼고 로고만 달라요. 여기서 비밀은 음료를 쉽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모양이에요. 윗부분은 항상 넓어서 음료를 마실 때 코가 걸리지 않고 아랫부분은 항상 좁아서 손이 작더라도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이 폭의 차이는 또한 컵을 쉽게 쌓을 수 있게 합니다. 상한 우유는 가스를 배출해요. 일반적인 플라스틱 우유 용기는 한쪽에 오목한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가스가 안에서 팽창하면 우유 용기도 팽창하고 오목한 모양이 튀어나옵니다. 또한 만약 우유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얼리고 싶다면
우유도 고체가 되었을 때 용기에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팽창할 거예요. 거의 모든 줄자는 끝에 작은 구멍이 있는 금속 팁이 있어요. 이 구멍을 사용하여 줄자를 못이나 나사에 걸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측정할 수 있어요. 때때로 이 팁은 한쪽의 가장자리를 따라 뾰족한 점이 줄지어 있어요. 연필을 사용하지 않고 자국을 남고 싶을 때 편리해요. 만약 닌텐도 카트리지를 맛본 적이 있다면 아실 거예요. 아주 역겨운 맛이 나고 입에 신맛이 나는 뒷맛을 남겨요.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것은 가장 역겨운 맛 중 하나인 데나토늄 벤조이트로 덮여 있어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 맛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사실 이 맛은 사람들이 카트리지를 삼키는 것을 막아주는 도움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10센트 동전의 거친 가장자리는 단지 디자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동전은 그 가치에 해당하는 귀금속으로 만들어지곤 했어요. 사람들은 동전 가장자리를 갉아내고 갉아낸 동전을 원래 가치로 사용하고 갉아낸 조각을 녹여서 새 동전을 만들곤 했어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동전 주조인들은 사람들이 이전에 누군가가 그 동전을 잘랐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런 패턴을 추가했어요. 제리캔에는 3개의 손잡이가 있어요. 2사람이 쉽게 들 수 있고 연료를 고르게 분배할 수 있어요. 레몬은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우면 즙이 많아집니다. 열은 얼어붙은 막을 부드럽게 하여 즙이 자유롭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요. 그렇다면 레모네이드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생수 유통기한이 있는 것은 물이 상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물은 상하지 않지만 플라스틱 병은 상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화학물질이 유출되기 시작해요. 자, 여기 한번 해볼 만한 과학실험이 있어요. 토닉 워터는 UV 블랙라이트를 비추면 형광색이 될 수 있어요. 키닌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쓴맛도 나고 빛도 납니다. 접시와 컵의 색깔은 음식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7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다른 컵으로 핫초콜릿을 마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렌지컵 핫초콜릿이 최고라고 주장했어요. 빨간색 접시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좋아요.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결국 덜 먹게 됩니다. 전 가서 토닉 워터 블랙라이트 실험을 해봐야겠어요. 안녕!